예, 안녕하십니까. 시험 임박해서 힘들죠. 제가 저쪽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수업을 조금 늦춰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도 이제 2시 40분에 할 테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쪽에 이제 노량진 수업이 1시 반에 끝나요. 1시 반에 끝나서 건너오면은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2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록을 하고 추록이 다 여러분한테 배부가 됐죠. 그 추록을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2012년도 상하반기 판례는 또 마지막 시간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자료들은 다 내드릴 테니까 구입은 하지 마십시오. 구입은 하지 마시고 내주는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원래 상하반기는 문제를 구성해 보니까 한 28문제 이렇게 됩니다. 26문제인가? 8문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어떤 이론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낼 만한 부분은 조금 보이는데 암기보다는 조금 학습보다는 줄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교재는 오늘 첫 시간인데 일단은 헌법재판소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앞에서 열심히 하다가 뒤에 가면 이제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건드리겠습니다. 예습은 하지 마십시오. 예습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풀면서 틀리고 맞고를 마치 이제 OX처럼 이렇게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785쪽입니다. 785쪽. 그리고 이제 이 건의를 주셨는데 무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월 12일 날, 1월 19일 날 이해 모의고사 시행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쪽에 강의가 같이 겹쳐 있어가지고 이번엔 좀 힘듭니다. 이 두 타임 하면은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다른 기회에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못 들어줘서 죄송합니다. 자, 785쪽입니다. 785쪽. 입법부와 헌법재판소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입법부와 헌법재판소 관계에 대한 얘기. 자, 답은 이제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봅니다. 봐서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표시를 해두시고 아는 부분은 완전히 과감하게 넘겨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 책이 이제 근데 100쪽이다 이렇게 하면은 1000쪽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 강의 끝나면은 한 100에서 150쪽 정도 이렇게 좀 줄여버리십시오. 줄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풀다가 이제 틀린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면 기본서에 표시를 해버리십시오. 기본서에 표시를 해버리시고 기본서에 표시된 것을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보겠다 이렇게 기준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이제 학생들이 요 객판에 정리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꾸준히 수업을 따라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서가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교재에 정리하시고 기본서가 있는 분들은 기본서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지문이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다 이렇게 하면은 기역을 봤을 때 지금 맞힌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다음에 시험 직전에 안 봐도 됩니다. 과감하게 없애버리시고 니은은 애매하다 이렇게 하면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은 모르겠다 하면은 기본서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이것도 알겠다 하면은 이거는 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양을 자꾸 줄여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육번입니다. 입법자는 헌법과 한계 내에서 정치적 결정을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형성권의 한계를 유출해냄으로써 입법자, 정치적, 헌법적 한계를 제시한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의미를 보면은 틀릴 정도는 아닙니다. 입법자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한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중요도는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을 보십시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고유권행을 침해하는 등 권력 분립적 기능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건 당연한 상식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만 헌법재판소는 입법자 입법 형성권이 헌법적 한계 내에서 행사된 것인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위헌심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나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기역을 조금 살을 붙인 것이 니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만 정확하게 보시고 니은은 이제 사실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국회 입법 형성권을 존중하는 주문의 형식을 할 수 있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은 관련이 없다. 틀렸죠. 합헌적 법률 해석이든 헌법 불합치 결정이든 다 입법 형성권을 존중하는 형태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결국은 위헌인 부분도 있지만은
합헌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헌법 불합치도 위헌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법의 적용을 계속하는 경우도 놔둔다 이런 의미니까 자 디귿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틀렸고 리얼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는 비례 원칙이나 자의금지 원칙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적용할 수 있는데 비례 원칙 이 부분에 앞에 보니까 입법 형성권은 존중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입법 형성권은 존중 차원에서. 그 입법 형성권을 존중한다면 완화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의금지가 되는 겁니다. 자의금지. 그래서 리얼은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미음입니다. 조금 줘야 됩니다. 기본권 보호무 위반 여부와 사회적 연관성이 큰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 기준으로서 과소보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들었죠? 과소보금지 원칙은 기본권 보호무 위반 여부에는 적용하지만 사회적 연관성이 큰 이 말은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 기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기본권 침해 심사 기준은 과잉금지 원칙이죠. 과소보금지 원칙이다 이런 것은 국가 기본권 보호무 위반 여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음도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조금 유의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기획번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청구에 대한 치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소치하가 권한쟁의도 가능하다. 맞고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에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함으로써 헌법적 가치 질서를 수호 유지하기 위한 정성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졌다. 자 이럴 때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간의 말들 다 구색입니다. 구색이니까 권한쟁의가 나오면은 치하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만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중간의 말들이 이제 합쳐졌다고 해서 이게 보지 않은 판례에서 혹시 이런 말이 있는 것 아닌가 혼동하지 말자는 거죠. 논점은 치하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것만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입니다.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 심판 청구를 취하면은 소송이 종료된다. 취하면 소송이 종료되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소가 각하된다 이렇게 하면 들려요. 종료된다 이렇게 하면 맞고. 자 디귿입니다. 피청구인의 기망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소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단은 심판 청구를 취하면은 취소 불가능입니다. 소송이다 이런 부분이 오늘 소송을 취하했다가 내일 깜빡 내가 잘못해서 취하를 취소할래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 가볍게 그래도 점검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니은이에요. 사인이 당사자인 탄핵심판 청구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 또는 심판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고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심판 유형은 탄핵과 헌법소원이죠. 탄핵과 헌법소원입니다. 맞고 자 미임을 봅니다.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종전의 헌재가 결정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다. 이거는 헌법 위반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헌법에 규정된 것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은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이나 헌법선 인용 결정이나 이런 것이지 헌재 의견을 변경할 때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있죠. 그렇죠? 헌법재판소법에 있으니까 법을 그렇게 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읍이네요. 심판 유형, 심판 대상은 동일한데 사건이 다른 겁니다. 사건이 다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읍은 맞는 것이고 2번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니은 정도 잘 봐두시면은 그다지 이제 오답 나올 구석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